안녕하세요. 클라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라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금전 거래 등 이런 불법 행위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제 상승을 견인하면서 코스피는 2,490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전일 대비 0.72% 상승한 2,490.80포인트에서 오늘장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이제 800포인트 선 탄탄하게 유지해주면서 0.79포인트 상승한 831.64포인트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먼저 오늘 코스피 수급입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439억 원의 물량 담아냈고요. 외국인이 3,746억 원의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차익 실현을 하면서 4,157억 원의 물량 덜어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역시나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고요. 기관이 397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576억 원의 물량 담아내는 모습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은 824억 원의 물량을 덜어내면서 오늘장 이렇게 금요일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저희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 저희 1부는 김태성 전문가님 모셔보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또 최악의 순간은 지나서 어느새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반등이 나온 상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반등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반등이라고 하면 보유한 종목들이 그래도 최소한 마이너스 5% 이내, 좋게 봐도 마이너스 10% 이내에는 들어와야 되는데 아마 아직까지는 개별 종목들이 그렇게까지는 회복하는 그 상황들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쉬워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 정말 오랜만에 장기간 반등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수급이라든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좀 이따가 한 줄 평까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 인사 말씀 들어봤고요. 저희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톡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 하단에 나오는 이제 노란톡 오픈 채팅방 QR코드 통해서 먼저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주신 후에 아래 작게 뜨는 링크 타고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휴대폰 카메라 촬영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시광 김태성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톡방 같은 경우는 별도의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에 방송 중에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내 종목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내 종목에 대해 고민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해드리는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 코너로 이동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이번 시간은 저희가 오늘장 증시 상황을 한번 보고 이제 전문가님의 한 줄평을 들어보는 주시강 한 줄평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의 한 줄평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종목별 단기 트레이딩, 대응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 완연하게 반등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대내 환경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것은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혹은 제가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매체를 통해서 이제 뉴스를 접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 아니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사실 이 부분들은 비안전자산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주식시장에게는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더욱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낸시 펠로시 의원이 대만을 방문을 하면서 대만과 중국의 지금 이 감정 싸움의 골이 좀 깊어진 상황. 더욱이 그것들이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도 번질 수도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호재 뉴스가 많다라기보다는 당연히 부정적인 악재 뉴스가 많은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한 종목들을 가지고 뭐 6개월, 1년 장기 투자하기에는 정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에 올랐다고 해서 다음 주에 또 오르는 것이 아니고 이번 주에 올랐다고 또 다음 주에는 내릴 수도 있는 뭐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테마주 위주의 빠른 매매가 가장 수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하고 같이 함께 이제 노란톡방에서 매매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보다 지금 매매 속도를 제가 많이 높여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뭐 원전주도 한번 매도를 했었고 또 메타버스 관련한 자이언트 스텝도 매도를 했었고 그래서 조금 더 빠른 순환매 혹은 테마와 엮여있는 종목에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태성 전문가님께서 테마 위주의 매매가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함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다시 한 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주신 후에 아래 작게 뜨는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이제 휴대폰 촬영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시광 김태성 이렇게 검색해 주시고 입장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별도의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에 방송 중에만 톡방이 열려 있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제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해드리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코너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네, 이번 코너는 주시광 필살기 시간입니다. 다음 주 시장 전망과 그리고 이제 전문가님께서 좀 눈여겨보시는 섹터와 종목들을 분석을 해보는 시간인데, 네, 전문가님 일단 다음 주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속도 조절은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정말 가파르게 또 상승을 했거든요. 가파르게 상승한 배경에는 당연히 빅테크주들의 실적, 탄탄한 실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번 분기 실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3분기 부담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인 강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들, 혹은 아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수익이 날 때 수익을 좀 챙기자라는 이 심리가 시장에 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강한 모습을 보인다면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쉬었다 가는 거. 잠시 이제 조금 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 그래도 코로나 때 혹은 미중 무역 전쟁 때처럼 엄청난 악재가 있어서 시장이 급격하게 빠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수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움직이는 섹터, 움직이는 테마, 움직이는 종목은 저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테마주 위주로의 단기 매매를 저는 하는 것이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전망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 전문가님, 그럼 혹시 네. 다음 주 저희 갈 만한 종목들이나 섹터는 어떤 것들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저는 굉장히 많은 섹터가 있지만 제약바이오 쪽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생각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셀티리온 그룹주들은 노란톡방에서 거의 한 달 전부터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실제로 다 같이 한번 트레이딩을 했었고 좋은 결과치를 냈었고, 근데 여전히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셀티리온 그룹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근데 이 두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바이오시밀러 쪽, 그러니까 유사 복제약을 만드는 기업인데 공통점은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금리도 올라가죠. 인플레이션도 계속 안 좋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죠. 그러면 당장 다음 분기에 기업이 얼만큼 돈을 벌 건지, 이거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거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도 반도체 업황 여전히 수요는 지속이 되지만 이 수요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불신이 있다 보니까 다른 섹터보다 지금 많이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셀티리온 헬스케어, 셀티리온 제약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한 수급의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쪽을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약바이오를 본다면 셀티리온 그룹주들을 저는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크게 이제 테마가 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복제약,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쪽은 저는 셀티리온 그룹주들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임상이라든지 신약, 그죠? 임상 1상, 뭐 임상 2상, 임상 3상 이러한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쪽에서는 지금 그래도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저는 알테오젠 그리고 레고캠바이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약바이오는 셀티리온 그룹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는 레고캠바이오와 알테오젠 이쪽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자, 제가 지금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사실 이거에 대한 가장 피해를 보는 업종은 제조업일 수 있어요. 제조업. 우리나라의 제조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반도체, 전기전자 이쪽을 예를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과 영향이 가장 먼 쪽의 산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 눈에 띄는 게 컨텐츠, 그리고 게임즈, 그리고 영화 쪽, 엔터테인먼트 쪽, 이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컨텐츠는 사실 3주 전에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드롬으로 인해서 이미 이제 시세가 좀 났고, 이번 주에 보면 게임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컴투스, 펄어비스, 그리고 위메이드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원픽으로는 제약 바이오를 보지만 그 다음 타순으로는 게임주의 조정도 충분히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정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태성 전문가님께서는 일단 이번 주에 셀트리온 종목을 좀 눈여겨봤었는데 오늘 또 강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제약 바이오주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같이 전망을 해주셨고요. 알테오젠과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 그리고 네오캠 바이오 이러한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게임주의 조정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게임주들의 수급이 들어온 만큼 이제 다음 주 게임주의 흐름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톡방 입장 방법 한 번 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입장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신 후에 이 링크 타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노란톡방 같은 경우는 방송 중에만 이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이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내 종목 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서 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코너 이동해서 상담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이번 시간은 실시간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종목 어떤 게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현대위아 들어왔고요. 매수가가 84,233원, 그리고 비중은 10% 정도 갖고 계시네요. 네, 전문가님, 우리 전략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강력하게 좀 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오프닝 때 단기 매매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해놓고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뻘쭘하긴 한데 자동차 산업만큼은 하반기까지 좀 승부를 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적자에서 올라오지 못했었던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제 최근 2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가 화면에 현대위아의 수급 화면을 띄웠습니다. 기관이 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주체들, 특히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그냥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매일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도 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계속해서 이제 가져가시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고, 없으신 분들 또한 현대위아, 대표적으로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의 이제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만도, 그리고 SL, 이쪽은요 조정이 나오면 계속해서 비중을 좀 확대하시면서 모아가시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부품주들이 부품주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건 완성차가 그만큼 좋은 성과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유럽도 그렇고 북미 시장도 그렇고 자동차 산업의 전체 규모 파이는 확 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전체 파이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에 상반기에 유럽 시장에서 자동차 산업 전체 파이는 줄지만 현대차와 기아가 유럽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이 주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현대차와 기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그동안에 정말 부진했었던 실적을 한풀이 하듯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원달러 환율이 자동차 산업에게는 굉장히 호전적인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대까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지금 10%라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65,000원 부근까지 기술적으로 한번 조정이 나온다?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비중을 한 10% 정도 더 확대를 하셔서 8만 원 혹은 9만 원 그 이상까지 좀 여유롭게 가져가시는 전략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부품주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한 가지 투자의 팁과 이제 종목을 좀 드리면,
부품주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특히 자동차 기준으로 봤을 땐 자동차 외관에 붙는 외장재, 그리고 자동차 이 내부 인테리어에 많이 들어가는 내장재,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외장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화신이라고 하는 기업도 현재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트레이딩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은 뭐냐면요, 전고점 혹은 역사적인 고점을 한 번 더 돌파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매매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조정이 나왔으니까 다시 10,000원대 이상 올라갔을 때 단기적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거. 손절선은 이 해당 상단의 박스권이 하단이 지금 8,000원 정도로 잡히는데, 8,000원이 이탈이 되면 손절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매수를 해서 뭐 13,000원, 15,000원까지 보는 트레이딩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내장재로 대표적인 종목을 저는 백산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하면 당연히 외관 디자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외관 디자인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 추세가 내장재 이 가죽에 대한 인테리어의 관심도도 덩달아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특히나 지금 백산 같은 경우에는 이 합성표, 인조가죽을 만드는데, 이 인조가죽이 들어가는 차종의 대수와 이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수요가 지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쪽 공장에서 캐파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공장들이, 특히 제조업 공장들이 캐파 증설을 하는 것은요, 그 기업의 존폐 유무를 따질 만큼 엄청난 결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설하는데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는데, 증설한 이후에 수주가 없으면 그거는 회사가 정말 휘청거릴 수 있는 악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인도네시아 쪽에서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내장재로서는 백산이라고 하는 기업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 자동차 기업하면 현대차, 기아, 현대 위아, 현대 모비스, SL, 만도, 딱 여기까지만 좀 이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들보다 더 많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많이 거론되지 않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해볼 법한 종목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저는 추가적으로 화신 그리고 백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위아 살펴봐 주셨고요. 일단 전문가님께서는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 65,000원까지 이제 조정이 들어오면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함께 전략 세워 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두 번째 종목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 MK전자고요. 매수가 17,360원, 그리고 비중은 이제 현대위아처럼 10% 갖고 계신데, 저희 오늘 종가 상황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MK전자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12,100원에 오늘 종가 형성을 했고요. 장중 흐름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 장 초반에 이제 12,100원에 시작을 했다가 11,95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등락폭을 크게 가져가지는 않았고 보합 마무리를 했는데, 전문가님, 이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후공정 쪽, 특히나 이 본딩 와이어일 거예요. 아마 이제 이 후공정 쪽에 들어가는 설비에서 매출이 굉장히 높은, 세계적으로도 지금 손에 꼽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MK전자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IT에 대한 투자자들의 물음표가 지금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저런데 반도체 소부장들은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같은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은데, 2년 전,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었을 때, 과거에 5만 원이라는 가격이 이탈이 되었을 때 다들 야, 이거는 이제 사야 된다라는 심리가 엄청 강했어. 이제부터, 여기서부터도 벌써 내가 이번에 55,000원 내려오면, 5만 원 내려오면 진짜 산다. 내가 진짜 빛을 내서라도 삼성전자 꼭 사고 만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 투심이 굉장히 불을 붙여주면서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까지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였냐면 삼성전자 5만 원, 5천 원, 뭐 6만 원 깨지면 산다가 아니고 이거 6만 원 이탈되면 5만 원까지도 다시 갈 수 있겠는데 같은 종목이지만 시기적으로 생각하는 투심이 완전히 정반대인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1분기, 2분기, 현재까지 실적은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 표현은 좀 그렇지만 현재까지 실적보다는 앞으로 3분기, 4분기가 저는 정말 진검승부를 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3분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반도체 쪽에서 좋은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도체 랠리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3분기에 조금이라도 시장 컨센서스에 부족하는 실적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반도체 IT는 당분간 굉장히 또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갇힌다라는 표현이 모든 종목들이 급격하게 조정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여전히 뭐 수요는 있는데 과거보다 발전이 없으니 눈치를 보는 거죠.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러한 상황에 갇힐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MK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소부장을 지금 위치에서 손절 혹은 추가 매수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이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신 분이 17,000원 가격대라는 건 아마 제 예측컨대 이때 사셨다라기보다는 과거부터 사셨다가 계속해서 비중을 좀 늘려서 평단이 지금 17,000원대에 맞춰지신 걸로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비중을 더 맞추기 위해서 이 반도체 IT의 전체 계좌에서 반도체 IT 쪽에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한다? 저는 너무 자금이 묶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방법에는 반대 의견을 좀 드릴게요. 그냥 현재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비중을 더 확대하지는 마시고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만약에 3분기 실적이 나오면요. 매수한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불확실성에 저는 투자를 하시는 것보단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빠른 매매 혹은 테마적인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이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MK전자 봐주셨고요. 일단 지금 위치에서 손절이나 추가 매수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그래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 롯데렌탈이고요. 매수가는 58,500원, 비중은 15% 정도 담고 계신데 그럼 오늘 종가 상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롯데렌탈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38,150원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하루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롯데렌탈 38,900원까지 그래도 터치하는 모습 장 초반에 보여주긴 했는데 이내 하락폭을 조금씩 가져가면서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38,150원으로 이제 종가 형성을 했는데 전문가님 이거는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롯데렌탈은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비중은 더 이상 채우지 마시고요. 현재 비중 딱 그 상태로 계속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롯데렌탈은 이 매수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게 지금 단점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매수 가격 뭐 그 이상 올라가기를 좀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제 기다렸는데 45,000원 부근 45,000원 부근에 회복을 하게 되면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현금화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롯데렌탈의 장기적인 주가의 방향성을 놓고 보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번 2분기 실적을 좀 살펴보면 매출액이 6,839억 원,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794억 원이 지금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뭐 매출액이 12% 이상, 영업이익은 거의 30% 가깝게 늘어나고 있어서 확실히 작년과 재작년 코로나가 심했을 때보다 이용하는 고객의 수, 이용하는 차량의 대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제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새 신차를 주문하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합니다. 최소 6개월, 뭐 길면 1년 이상까지도 지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기 렌탈을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당분간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더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 현재 위치에서 손절은요, 크게 의미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이미 손절선을 너무 놓쳤죠. 네, 너무 놓쳤기 때문에 일단 실수는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8월 달에 성수기잖아요. 휴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쯤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오늘 보면 대한항공, 이번 주 보면 대한항공 혹은 진에어, 이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리고 리오프닝 하면 또 이 놀자주 빠질 수 없죠. 그러니까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지금 최근에 보면 바닥에서 조금씩 이 리오프닝 관련주가 코로나19가 여전히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고려했을 때 이 렌탈 쪽도 분명히 올해 한 3분기 안에 한 번 정도는 움직여줄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렌탈 봐주셨고요. 일단 전문가님께서는 비중은 더 늘리지 마시고 만약 이제 한 4만 5천 원 부근까지 온다면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다음 종목은 금호석유고요. 매수가는 22만 원. 비중은 그래도 조금 갖고 계신데 30% 담고 계십니다. 저희 그럼 오늘 마감 상황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금호석유 오늘 마감 상황 1.54% 상승하면서 13만 1,500원에 오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 오늘 흐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오늘 흐름 12만 9,500원까지 하락을 해서 출발을 했다가 그래도 이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1%대로 마감을 했는데 전문가님, 이 금호석유 어떻게 좀 던져야 할까요? 이 금호석유가 일단은 한번 흐름을 놓고 볼게요. 금호석유가 도대체 무엇을 생산하길래 이렇게 상승 탄력을 보였었던 종목이었나? 그리고 왜 그 탄력이 지금은 이렇게 줄어들었는가? 그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화학 원료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좀 만드는 기업들인데 이때 MB 라텍스라고 하는 이 재질을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 위생장갑이라기보다는 이 수술용 장갑이라고 하면 더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MB 라텍스의 가격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금호석유가 사실은 월간 단위로 보면 201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8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았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MB 라텍스의 가격이 상승한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이 나오는데 이거는 급격한 조정이라는 표현, 물론 높은 가격에서 사신 분들에게는 정말 답도 없는 조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먼 발치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뭐냐면요. 원래 자리로 지금 찾아가고 있는 상황. 즉 상승할 수 있는 매력도보다는 조정이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또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병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한번
최악, 그죠?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더 악화되는 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예전에 강한 시세를 내기에는 정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의 이제 매수가가 30%라고 하셨잖아요. 자, 아마 여기서부터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컨셉으로 좀 고민을 하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오늘은 가져가시되, 자, 최근에 기록한 11만 5천 원 잘 기억하세요. 11만 5천 원 이하가 다시 한번 이탈이 되면 이거는 10만 원까지도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11만 5천 원이 이탈이 되지 않으면 우선 가지고 있으셨다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15만 원까지 올라온다? 저는 계속해서 현금화 하시는 게 한 번에 다 잘라내기 어려울 거라는 거 누구보다 제가 잘 공감합니다. 제가 15만 원 혹은 뭐 얼마에 올라오면 모두 손절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100명 중에 100명은 못 하실 거예요. 아마 1000명 중에 1명 손절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손절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굉장히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을 것은 알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어차피 주식을 계속해서 좋은 수익을 내실 거라면 저는 15만 원 부근에 올라오게 되면 진짜 눈 질끈 감고라도 일부는 꼭 손절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중 5%, 10% 저는 이 뭐 전체 계좌에서 비중 10%도 많다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10%는 그렇게 많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의 비중이 무려 30%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절대 추매는 하지 말아라. 만약에 지금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추매를 해버리면 이미 가지고 있는 비중과 가지고 있는 평단이 높기 때문에 웬만큼 추매해서는 평단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추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현금화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거나, 자 이제 노란톡방에서 그래도 공개적으로 좀 드리는 종목들이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목군들이 제가 이야기를 드렸을 때 공감이 가신다 하면 이쪽에서 좀 일부 현금을 하셔서 그 종목군들로 교체를 하시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가 역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호석유 살펴봐 주셨고요. 일단 조정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1만 5천 원이 이하로 이제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일단 보유를 해서 쭉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5만 원까지 올라올 때 일부 현금화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다음 종목 삼형 엠텍이고요. 매수가 5,750원, 그리고 비중 20%. 그래도 조금 담고 계신데 오늘 마감 상황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오늘 마감 상황 확인을 해보면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5,270원에 오늘 종가 형성을 했고요. 하루 마무리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오늘 흐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장 초반에 그래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다가 일부 이제 상승폭 조금 가져가면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5,270원에 오늘 종가 형성을 했는데 전문가님 이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원전주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스스로 반성을 좀 해야 되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아마 이제 노란톡방에서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은 좀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이 에너터크라고 하는 종목을 공략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날 화요일 날 8월 2일 날 조정이 나올 때 에너터크가 아니었죠.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공략을 하고 나서 화요일 날 전체적으로 한번 원전주들이 밀리는 상황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 어떠한 좀 뉴스가 돌았냐면 우리나라 소형 원전에 대한 수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좀 부정적인 뉴스가 좀 돌았어요. 그래서 단독 보도이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정황상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는데 부정적인 뉴스가 나와서 제가 빠르게 본전 혹은 뭐 약손실권에서 제가 매도 의견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어찌된 영문인지 그 부정적인 뉴스들이 지금 다 들어가는 상황. 그러면서 다시 이제 원전주들이 오히려 또 이제 다시금 매수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이 들 정도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삼성 엠텍과 같은 원전주들은 만약에 뉴스가 나오게 되면 빠르게 대응을 하더라도 여전히 관심권역에 두고 저는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신재생 에너지 전쟁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고 나서 특히나 러시아가 유럽 쪽에 공급하는 가스를 중단하고 나서 지금 가장 처음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했던 것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해상풍력이었어요. 특히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만드는 기업들. 그 다음에 이 태양광 쪽이 흐름을 이어받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전 쪽이었는데 원전은 지금 왜 가다가 말았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면 신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많은 후보자들이 공통적으로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수개월 전부터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대감에 충족시키는 어떤 무언가 결실들이 맺어줘야 되거든요. 결실들이 나와줘야 되고 하다못해 지금 방산처럼 폴란드와 얼마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 체결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제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 기대감 엄청 높고 소문은 무성한데 아직 정확하게 체결 공시들이 나온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이제 갈팡질팡하는 거죠. 이거 사도 되나? 사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팔아야 되나? 그러한 지금 상황에 원전주들이 아직 방향성을 지금 제대로 잡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대신 현재 우리나라 이 전력 인프라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원전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추후에 변동성이 나오면 대응을 할 때 하더라도 원전주들은 저는 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장 대장주로 보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서 이 없으신 분들은 저는 월요일날 다시 사도 괜찮다. 대신에 최근에 기록한 이 하단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 이 마인드에 공감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위치의 공략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주 삼형 엠텍 봐주셨고요. 일단 전문가님께서는 더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FNF홀딩스고요. 매수가 37,500원. 그리고 비중 조금 갖고 계신데 20% 담고 계십니다. 저희 그럼 마감 상황 살펴볼게요. 네, FNF홀딩스 1.71% 하락한 2150원에 오늘장 마무리를 지었고요. 전문가님, 지금 이거 좀 손절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FNF홀딩스 그리고 이제 FNF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 FNF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합병, 이 분할 요 이벤트 있은 후에 여전히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저는 주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기다려 보시되 다시 한번 17,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FNF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위치에서의 추가 매수는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가격적으로 먼저 버텨줘야 됩니다.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게 왜 전문가님이 기업에 대한 가치 설명을 해주지 않고 가격에 대한 이야기만 하세요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FNF홀딩스 지금 설명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런데 지금처럼이 뭐냐면 다른 종목과 다르게 이렇게 우하향을 그리는 종목들이 있죠. 주가의 추세가. 그러면
이 우하향을 그리는 종목들은 어떤 유형의 투자자들이 많냐면 여기서 혹은 이쯤에선 반등을 주겠지. 야, 이 정도까지 밀렸으면 어느 정도 올라오겠지.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들어오는 투자보다는 단순히 기술적인 패턴을 보고 짧게 트레이딩을 하려고 들어오는 투자금들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럼 그 투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밀린다고 해서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저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우선은 매도해야겠다라고 이미 시나리오를 짜고 들어오는 투자금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종목들, 우하향을 그리는 종목들은 전 저점이 이탈이 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냥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매매할 종목도 정말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외로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빠른 테마와 빠른 순환매가 좀 돌아가는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FNF홀딩스는 추가 매수도 저는 부정적,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의 손절도 부정적. 대신 17,000원이라는 가격대에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최소 절반이라도 좀 덜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문가님께서 FNF홀딩스 전저점이 이탈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 17,000원대까지 내려오면은 그래도 손절을 하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함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전문가님은 이제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상담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마치기 전에 전문가님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에 나와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주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카메라 촬영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시광 김태성 이렇게 검색을 해 주신 후에 톡방에 입장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어요. 비밀번호고 별도의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에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내 종목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저희 김태성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최근에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위 그리고 금전 거래 등 이런 불법 행위들을 엄중히 금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2부에서도 잠시 후에 생방송으로 만나 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